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베스룸 스케일 디자인 이그젬플에 대해서 한번 실제로 매틀랩 코드로 최적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이 파일들을 드렸죠. 그래서 파일이 총 4개일 거예요. 메인이 있고, 그리고 오브젝티브가 있고, 컨스트레인이 있고, 오브젝티브 대시 밸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리데이션용 오브젝트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메인을 클릭을 하셔서 파일을 여시고요. 항상 그랬죠? 내가 이 편집기에서 열린 코드랑 내가 위치하는 폴더가 일치해야 됩니다. 가끔 일치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트랩을 껐다가 켰다가 다른 프로그램 짜다가 하다 보면은 그래서 그럴 땐 항상 그냥 있는 걸 다 없애시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파일을 다시 한번 클릭해서 여시는 게 안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예제를 연습하다 보면 다른 폴더의 파일을 바꾸고 계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바꿨는데 왜 실행이 잘 안 되지?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메인 파일이 저희가 최적화하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전에 그 빔 디자인 문제를 했었거나 매스 그 수학 문제 풀었던 프레임이랑 동일해요. 동일한데 조금 더 이제 복잡해진 것 뿐이죠, 문제가. 그래서 일단 CLC 클리어하면 이제 화면에 있었던 것들 다 없애는 거죠. 그리고 포맷은 숏쥐다 이런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내가 표현하는 그 숫자의 디짓을 결정을 할 때 하는 거고요. 이제 틱톡을 여기 해놨네요. 틱톡은 내가 이거 최적화하는 동안 걸린 시간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까지 걸린 시간. 때때로 이제 최적화 문제가 바로 빠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실제 문제들은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실행시켜 놓고 여러분들이 다른 일을 하시다가 돌아와서 다 결과가 나오면 이거 하는 동안 걸린 시간이 얼마구나 이런 걸 체크할 수 있겠죠. 그런 후에 이제 우리의 디시전 베리어블들은 뭔지를 정의를 해놨죠. 이거 설명이죠. 그래서 수업 처리를 해놨고요. 우리가 x1에서 x14까지 있다. 이전에 보면 저희가 좀 작아서 보이시지 않겠지만 디자인 베리어블들을 x1에서 14까지 정의를 했습니다. 14개의 엔지니어링 디자인 베리어블이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뭐가 있죠? 프라이스. 그래서 x15로 프라이스를 넣은 겁니다. 그러면 총 디시전 베리어블은 15개인 거예요. 이 15개의 값을 이 벡터를 최적화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티브. 오브젝티브는 뭐냐? 우리 오브젝티브 뭐예요? 프라핏이죠? 우리가 오브젝티브는 프라핏이었는데 그 프라핏은 우리가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건데 이 최적화 알고리즘은 항상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맥시마이제이션 하고 싶으면 그 내가 계산한 이 오브젝티브는 이제 프라핏이에요. 여기서 이 프라핏 함수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된다. 이거를 주의를 하시고 그래서 마이너스를 달아준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니셜 값을 넣어줘야겠죠. 우리가 x가 1에서 15까지 있었으니까 그 이니셜을 x0라고 하고 다음과 같은 10개 값을 넣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 마음이죠. 마음이지만 어떤 값을 넣어줘야 되냐? 바운더리 컨스트레인에 만족하는 값.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바운더리 컨스트레인을 정해놨죠. 그러니까 x랑 x12, 14까지의 미니멈 값과 맥시멈 값을 결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아무 값이나 넣어놓은 겁니다. 일단 넣어놨고요. 물론 또 엔지니어링 컨스트레인이 있기 때문에 그 값을 만족시키는 값을 넣어주는 게 필요하기도 한데 어쨌든 일단 이 값을 넣어줬고요. 그러면 나중에 이 이니셜 값을 여러 가지로 바꿔봐서 똑같은 결과값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 로컬 미니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게 글로벌 미니멈인지 확인을 하려면 이니셜 값을 다양하게 넣어달라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바운더리 컨스트레인이 그쵸, 여기 있는 바운더리 컨스트레인이 여기 있죠. 그래서
로어 바운드를 쭉 14개를 정해줬고, 어퍼 바운드 15개죠. 그래서 15개를 정해줬고, 어퍼 바운드도 15개를 결정해줬습니다.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로어 바운드, 어퍼 바운드를 지금 10에서 30으로 했네요. 10에서 30. 그건 이제 우리가 컨조인트 분석을 할 때 이 레벨이 이제 10에서 30까지였거든요. 프라이스가. 그래서 10에서 30까지 넣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옵티마이제이션 옵션은 뭐 예전이랑 동일해요. 그래서 톨러런스 이렇게 정원해 놓고 다음 값이 my 옵션이라고 해놓고 필요한 값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뭐 본인의 선호도에 따라 다 바꾸면 됩니다. 바꾸면 되고 만약에 이게 없어도 되죠. 이게 없으면 my 옵션이 없으면 만약 없어지면 여기서도 F민콘에서도 없애면 돼요. 근데 있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살리면 되고요. 그리고 알고리즘은 또 저희가 SQP라는 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F민콘 함수는 다음과 같은 인풋을 가져 v펑션 그러니까 여기 오브젝티브 펑션 그리고 이니셜 x0 여기 정해놨고 그다음에 그리고 리니어 컨스트레인트에 대한 거는 그냥 이렇게 빈 브라켓으로 놓으면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LBUB는 그 여기 컨스트레인트이고요. 그 다음에 non-linear constraint는 여기 함수 요 이름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여기 이름과 동일하게 여기 이름과 동일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my 옵션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럼 메인 파일은 다 결정이 됐고 그다음에 오브젝티브 펑션을 한번 봅시다. 오브젝티브 펑션은 여기죠. 이 오브젝티브 펑션 x를 해서 거기 마이너스를 붙여준 게 우리의 밸류 펑션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오브젝티브 펑션을 가보면 계산을 프라핏을 하는 거죠. 프라핏을 계산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인풋은 x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걸 계산하기 이제 굉장히 이게 가장 복잡한 거죠. 필요한 파라미터 값들이 우선 있습니다. y 값이라는 게 파라미터. 예전에 여기에 보면 엔지니어링 컨스트레인을 계산을 할 때 파라미터 값들이 있었어요. 엔지니어링 컨스트레인트 계산할 때요. y1에서 y13까지 뭐 0.3, 0.5, 4 뭐 이렇게 돼 있었죠. 그걸 여기 적어준 겁니다. 이 y값을 적어준 거예요. y값을 적어준 거고 이제 그 다음에 z값을 계산을 했습니다. z값은 뭐였냐면 프로덕트 캐릭터리스틱 값이었어요. 프로덕트 캐릭터리스틱 값 Z1에서 5까지 이 값이 굉장히 복잡한 식으로 돼 있었죠. x에 대한 값이죠. x와 y도 들어가고요. y의 값도 들어가서 결국에 z값이 계산되는 이 값들을 여기에다가 다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Z1은 조금 복잡하니까 Z1이 여기 복잡하죠. 그래서 여기 Z1의 엘리먼트들을 따로 일단 계산을 했어요. 여기 4파이 x6, x9, x10 그 다음에 x1 플러스 x2, x3 플러스 x4를 여기 a1이라고 그냥 계산을 하고요. 분모에 x1 곱하기 x3 더하기 x4 여기를 a2 x3 곱하기 x1 플러스 x5를 a3 그 다음에 이것들을 나눠줘라. 그래서 한 것을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쓴 거고요. A4를 표현을 한 거고 그렇게 했더니 Z1은 결과적으로 A1을 A4로 나누면 된다. 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Z1을 이렇게 한꺼번에 적어줘도 돼요. Z1을 한꺼번에 이렇게 적어줘도 되는데 가끔 이게 너무 이게 식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정확하게 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많이 나요. 막상 이렇게 주르륵 쓰다 보면. 그래서 그냥 안전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모듈별로 쓴 다음에 계산을 하는 게 이제 좀 확실하다 한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어떤 식이든 Z1은 다음과 같다라고 칙을 한 거고, Z2는 간단하죠? X13, 14의 역수. 그래서 나눈 거죠. 그래서 X13을 X14로 나눠줘. 그다음에 Z3, Z4, Z5를 각각을 잘 넣어준 겁니다. 그럼 Z 값에 대한 식을 넣어줬고,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모델 혹은 디자인 모델에 대한 식을 넣어준 겁니다. 그런 후에 Z가 결정이 되면 결국에 컨조인트 분석을 통해서 나온 스플라인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제품 애트리뷰트에 대한 팔트월스를 구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 이 식은, 이 부분은 이제 스플라인 펑션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일단 Z1에 대한 레벨은 Z1은 이제 이거였죠. Z1은 이제 웨이트 캐파시티인데 그게 레벨이 200에서 400까지였잖아. 200에서 400, 200, 250, 300, 350, 400. 그거를 여기 레벨로 써준 겁니다. 레벨 Z1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베타 Z1. 컨조인트 분석을 하면 각각의 레벨에 대한 팔트월스가 나오잖아요. 그게 주어졌다고 이제 가정을 하시고 여기 저희가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프라이스 200에 대한 팔트월스, 250에 대한 팔트월스 각값이 이제 5개가 있겠죠.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스플라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스플라인 펑션을 가지고 이 그래프에 대한 스플라인을 만든 겁니다. 그럼 우리가 200일 때 마이너스 0.5, 250일 때 0.129, 이 포인트의 좌표값이 되는 거예요. 이게 X좌표고 이게 Y좌표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X좌표, Y좌표가 되면 그걸 스플라인으로 연결해라 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X좌표, Y좌표를 넣어주면 되고, 그렇게 나온 스플라인에서 너가 원하는 값이 뭐야? 라고 하는 게 바로 Z1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산한 이 Z1이 웨이트 값이었어요. Z1이 결국에 웨이트 캐파시티였거든요. 이 웨이트 캐파시티, 내가 X를 변경을 했을 때 나오는 웨이트 캐파시티가 Z1으로 계산이 되고 그 Z1을 이 스플라인에 넣어주면 내가 내 제품에 팔트월스가 하나 계산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여기서부터 위에서는 엔지니어링 값을 계산을 한 거고 그 엔지니어링 값이 이 컨조인트 분석에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팔트월스를 계산을 해준 겁니다. 그럼 Z2도 동일해요. 다 동일한 거죠. 이제 스플라인의 Z2는 예를 들어 에스펙트 레이시오였나요? WC라고 에스펙트 레이시오 맞네요. 이거 Z2는 에스펙트 레이시오가 맞네요. 그럼 이 스플라인을 또 만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값을 계산을 하는 건 X좌표 이 레벨 0.75, 0.88에서 1.33까지 그리고 각각에 대한 팔트월스 5가지가 컨조인트를 통해 구해진 값 스플라인을 만들어라. X좌표는 이렇고 Y좌표는 이래. 위에서 계산한 걸 받고 그리고 내가 계산하고 싶은 값은 Z2야. 이 에스펙트 레이시오도 프로덕트 캐릭터리스틱에서 바로 오는 값이죠. Z2를 아까 계산을 했는데 이 Z2가 플랫폼 에스펙트 레이시오인데 이게 이제 에스펙트 레이시오가 맞는 거죠. 그래서 Z2가 그대로 들어가면 된다. 그렇게 했을 때 나오는 베타를 팔트월스를 구해달라. Z3도 그렇게 하고요. Z4도 그렇게 하고요. Z5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저희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프로덕트 애트리뷰트랑 프로덕트 캐릭터리스틱이 동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Z 값들이 그대로 프로덕트 애트리뷰트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요. 5개가 되고 마지막 프라이스에 대한 거는 이 프라이스에 대한 스플라인은 이제 10, 15, 20, 25, 30으로 나뉘어 있고 각각의 팔트월스가 이렇게 돼 있고 스플라인을 만들어서 X좌표, Y좌표 넣어주는데 인풋이 Z가 아니죠. 얘는 뭔가
엔지니어링 모델에서 나온 값이 아니라 우리의 디시전 베리어블 자체였어요. 그게 뭐였냐면 X15, 15번째 베리어블이었죠. 그걸 넣어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나머지는 Z가 들어갔지만 마지막 프라이스에는 X가 들어갔다. 그렇게 하면 우리 제품의 총 유틸리티는 어떻게 되죠? 총 유틸리티는 각각의 팔토어스를 다 계산한 것을 더한 게 우리의 유틸리티가 됐었죠. 컨조인트 분석에서. 그래서 위에 베타 값들을 다 더해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컴퓨터의 그 팔토어스는 0으로 두자라고 이전에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렇죠? 유틸리티 오브 컴퓨터는 0이다 라고 정의를 해놨고, 그래서 익스포넨셜을 하면 1이 나오죠, 무조건. 그래서 우리 마켓 시어는 결국에 내 제품의 유틸리티의 익스포넨셜한 값 분의 나누기 경쟁자 1 플러스 또다시 나의 제품의 익스포넨셜한 값이 마켓 시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마켓 디맨드를 구하려면 디맨드는 마켓 사이즈에다가 이 마켓 시어를 곱해야 되죠. 이게 초이스 프로버빌리티가 마켓 시어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곱하려고 하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0을 여러 개로 해놓으니까 하여튼 굉장히 큰 값 마켓 사이즈를 정의를 해놓고 그 마켓 사이즈에다가 굉장히 많이 팔리나 보죠. 그래서 그거 마켓 사이즈 곱하기 마켓 쉐어를 하면 된다. 그러면 디맨드가 나온다. 그리고 마지막 코스트 모델은 간단하게 우리가 그냥 파라미터로 정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CB, 그러니까 베리어블 코스트는 3달러, 그리고 CI는 이만큼. 그래서 굉장히 큰 값을 인베스트먼트를 넣어줘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프라핏 모델은 디맨드 곱하기 앞에서 디맨드 계산했죠. 그리고 X15가 뭐죠? 프라이스 빼기 CV가 베리어블 코스트 해서 나오는 게 제품을 판매했을 때 얻는 프로핏이고 거기에다가 그 개발에 필요한 인베스트먼트를 빼주면 됩니다. 코스트를. 그래서 여기서 정의한 값을 빼주면 되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하면 결국에 프로핏이 다 완성이 그 오브젝티브 펑션이 완성된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걸 계산하기 위해 이걸 계산하기 필요한 값들을 위에서부터 차례차례 순차적으로 계산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팔로우가 가는구나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브젝티브가 됐으니까 컨스트레인을 보죠. 컨스트레인을 보면 컨스트레인을 클릭을 해보시면 컨스트레인은 항상 이제 뭐 C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이랑 C 이퀄리티 컨스트레인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일단 두 개를 다 빈 걸로 해놨고요. 우리가 이퀄리티 컨스트레인은 지금 저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작은 C만 계산을 하면 됩니다. C만 계산하면 되고 또 이제 계산에 필요한 Y값, Y 파라미터 값은 계속 오브젝티브를 할 때도 필요하고 그 엔지니어링 컨스트레인을 할 때도 필요해서 넣어놨고요. 요 값, Y값. 그리고 이제 제약 조건이 여기 C1에서 8까지 있었죠. 엔지니어링 컨스트레인이. 그래서 그거를 지금 C1에서 C8까지 이제 계산을 다 해준 거예요. 다 계산을 어떻게? 이 식에 따라. 근데 항상 G, inequality constraint은 G는 0보다 작거나 같다 걸로 나타내기 때문에 이 오른쪽 항을 다 왼쪽으로 옮겨야 된다고 했죠. 그럼 C1은 어떻게 돼요? X12 빼기 X14 플러스 2Y1 이라고 돼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준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항에다가 마이너스를 달아서 넘겨줬어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달아서 넘겨줬다. 그래서 C2도 오른쪽에 있는 값을 적은 다음에 그거에 마이너스를 달아줬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정확하게 썼는지를 좀 확인하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잘못 또 틀리면 문제가 안 풀리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거에다가 마이너스를 다 달아서 왼쪽으로 옮겨준 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다 적혀 있는지를 이제 차근차근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잘 적었다면 제약 조건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 우리가
엔지니어링 컨스트레인뿐만 아니라 아까 Z, 프로덕트 캐릭터리스틱을 결정을 할 때도 바운더리 컨스트레인이 있었어요. Z 값을 구한 다음에 걔가 이 사이에 있기를 원한다. 민과 max가 있었죠. 그럼 이걸 또 해주기 위해서 이 Z 값을 또 다시 계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까 오브젝티브에서도 계산했었죠. 오브젝티브에서도 계산을 했던 이 Z 값을 여기서도 또 다시 계산을 그대로 Z 값을 한 다음에 그 Z 값이 요 사이에 들어라 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18개가 아까 앞에서 8개가 있었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9부터 18개까지 9개를 또 추가를 한 거네요. 그러면 8개를 추가한 건 자, 하나, 둘, 셋, 넷, 다 10개를 추가한 거네요. 그래서 C9은 뭐냐면 Z1이 20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를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Z1이 20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200, 왼쪽으로 다 옮겨야 되니까 200 마이너스 Z1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그래서 LB에 대한 거, Z1에 UB에 대한 거는 Z1이 40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400을 왼쪽으로 넘기면 Z1 빼기 400이 0보다 작거나 같다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Z1에 대한 거, Z2에 대한 LBUB, Z3에 대한 LBUB, Z4에 대한 LBUB, Z5에 대한 LBUB를 다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제 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오브젝티브 밸리데이션이라는 함수를 또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나중에 결과값을 확인을 하려고 해놓은 건데, 그러니까 오브젝티브 M이랑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뭐만 바꾸는 거냐면 오브젝티브 M은 그냥 최적화할 때 필요한 프라핏만 Y 값으로 내놓는 건데 오브젝티브 밸리데이션은 제가 세 가지를 아웃으로 계산을 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프라핏, 마켓 쉐어, 디맨드.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거는 동일한데 식은 다 동일한데 여기서 우리가 계산했던 뭐 마켓 그 디맨드나 마켓 쉐어 값도 다 동일해요. 식은 동일한데 그 값도 아웃풋으로 출력을 해달라라고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그럼 메인 파일에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실행 한번 시켜보면 이터레이션을 보여달라고 했으니까 계산이 되고 있고 그럼 다 해결이 됐고 솔버가 일단 그러니까 그냥 멈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코인 스탑이 됐는데 왜 그러냐면 펑션 이밸루에이션 리밋을 넘어버렸다. 계산을 해야 되는 그 횟수가 있는데 최대 횟수가 있는데 1500번을 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사실 수렴하기 전에 끝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래프를 보면 사실 어느 정도 수렴은 했습니다. 어느 정도 수렴은 했는데 지금 내가 정해놓은 톨러런스만큼은 수렴을 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톨러런스가 너무 셌던 거죠. 그래서 메인에서 정해놓은 이 톨러런스를 조금 더 큰 값으로 주면 사실 수렴했다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보면 그렇게 나왔을 때 x 값이 다음과 같이 이제 x에서 1에서 15까지의 값이 계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최적화가 된 거고 x15가 마지막에 프라이스였죠. 그래서 프라이스는 26.7달러, 8달러 정도가 되고 f 밸류는 프라핏에 마이너스를 단 거였죠. 그러니까 6.8 곱하기 10의 10승 돈을 번다. 플래그는 제로였고요. 제로가 이전 시간에 한번 찾아보시면 뭐 이터레이션 해야 되는 숫자를 넘어왔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났었던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네요. 이터레이션 66, 펑션 카운트를 그러니까 1500을 넘어버렸던 거죠.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왔고 뭐 그 최적화를 하는데 걸렸던 초는 뭐 10.57초가 걸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온 값을 한번 밸리데이션 해보기에 이거를 그대로 해보죠. 여기다가 내가 계산한 x를 넣어주면 프라핏이 이만큼
마켓시어는 58%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때 디맨드는 이만큼이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이니셜 값들을 많이 바꿔보시면서 내가 정말 구하고자 하는 프로핏이 가장 최대화된 값인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계속 얘를 바꿔도 이 값이 나온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글로벌한 옵티멈이라는 거를 생각할 수가 있고요. 다르다. 그러면 제일 좋은 값이 나올 때까지 많은 이니셜 포인트를 테스트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이제 최적화를 할 때는 그 결과를 한번 나오는 거가 중요한 거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실 이것들을 계산하기에 사용됐던 어떤 다양한 파라미터 값들을 바꿔보면서 계산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Y 값이나 C 값이나 아니면 마켓 사이즈나 혹은 컴피티터나 여러 가지들을 한번 바꿔보면서 내 결과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보는 게 이제 파라메트릭 스터디거든요. 최적화라는 게 결국에 어떤 경향성을 보여주는 거지 어떤 정말 이렇게 최적화한 대로 시장에서 결과가 나오지는 당연히 않습니다. 왜냐면 너무나도 다양한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게 시장이죠. 사람이 선택할 때 이렇게 팔펄스를 서베이를 통해서 구했지만 그 값대로 사람들이 사고를 해서 제품을 구매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지. 그리고 시장의 상황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그 제품을 구매하는 데는 이러한 제품 자체 속성뿐만 아니라 매장의 분위기나 여러 가지 제품의 브랜드 파워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한 최적화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마켓 시스템을 위한 최적화를 하는 이유는 어떤 제품의 컨셉을 결정을 할 때, 그래서 시장에 나아가기 전에 이제 제품 컨셉을 결정하고 상세 설계를 하기 이전에 이 정도로 제품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컨셉을 결정하고 그냥 사람들이 대충 컨셉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장을 고려하고 나의 엔지니어링 모델을 바탕으로 최적화를 한 컨셉을 만들어낸 후에 그걸 바탕으로 상세적으로 설계를 해 나가면 시장에 나갔을 때 성공할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